네, 이 승강제 리그라는 자체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그 클럽 디비전을 의미하고요. 이 리그를 시행함에 따라서 각 종목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회관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경기인 등록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 승강제 리그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토록 법령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요번에 승강제 리그를 시행하면서 요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승인 의견에 따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2조 명칭을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승강제 리그는 전 리그 제1부터 제5까지 공통적인 명칭 사용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군구라든지 시도별 자체적으로 대회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2022 KJA J-5 J-5는 각 시행되고 있는 리그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J4 리그, J3 리그, J2, J1 등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해서 예시문을 보시게 되면 2000 KJA J5 서울 송파 족구 A리그. 그것은 전산 자체도 대회 등록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가하는 대회도 수준별 그리고 지역별 명기하도록 대회 명칭이 획일화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 주관은 당연히 대한민국 족구협회 그리고 17개 시도족구협회가 되고 모든 관련 사업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재정 후원 표기를 하도록 국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 리그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실 때 수건을 기념품으로 제작한다 내지는 책자를 제작한다 모든 제작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됩니다. 리그의 기간 보겠습니다. 제4조 리그의 시작일로부터 12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빠른 사업 개시로 해서 늦어도 2월 내지는 3월 내에 시작을 할 것이고요. 2022년도 올해는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7월 내지는 8월이 되면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시스템 구축 및 여러분들에게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해당되는 J5, J4 리그는 늦어도 12월 이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중순 내지는 11월 말쯤에 1차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관련된 신청 및 진행 그리고 관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코어보드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 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서상도 때로는 종합적인 데이터 요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승강제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된 후에 거기에 각 시군구, 시도별 권한을 똑같이 드릴 거고요. 기존에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경기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동소이한 시스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경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리그는 각 시도협회에서 선정한 경기장에서 진행하며 시군구 관리자는 선정된 경기장에서 리그를 연간 진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1라운드 총 3라운드 150개 리그를 지역별로 저희가 사전에 다 장소를 픽스할 겁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에서 진행이 되는 리그는 중간에 경기장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때에는 뒤에 첨부된 양식 경기장 변경 요청서를 통해서 시스템상 공개가 되고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제6조 참가 자격.
승강제 리그는 대한민국 축구협회 통합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한 동호인 팀 및 선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항에 참고하시면 승강제 리그는 연령 제한 없이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는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가 승강제 리그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아까도 말했듯이 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간은 현재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대회 형태를 유지하면서 병행을 해서 이 승강제 리그가 진행되는 만큼 1년 또는 내년 2023년도까지에는 두 시스템이 병행이 될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 족구협회 통합 시스템에 등록됐다고 해서 바로 승강제를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승강제 참여를 하기 위한 참가 신청을 별도로 승강제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인 시스템이라는 건 두 가지 데이터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표가 데이터가 드러나겠지만요. 어쨌든 기존 대회는 그대로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승강제에 참여하실 때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홈페이지가 아닌 승강제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되고 순차적으로 24년도 빠르게 예상을 하지만 예상치이긴 하지만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이 두 시스템이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입찰되는 업체와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승강제 등록과 대한민국 족구협회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은 별개 시스템이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는 어느 시스템에 등록을 하더라도 똑같이 승강제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불편이 없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뭐 제차 3차 10번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등록 현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는 가장 절실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동호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3만 8천 명 정도밖에 지금 경기인이 등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모할 때도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 전체 등록 동호인이 심판, 지도자, 선수 포함해서 3만 8천 명인데 니네가 이거를 3천 개에서 5부 리그 시작을 하고 나중에 확장성을 갖고 7부 리그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하고 추가 설명회 때에는 현재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 수는 전체 활동 동호인의 10분의 1만 저희가 전국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만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38만 명이 지금 활동 중이다라고 대변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식이긴 한데 모쪼록 각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서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승강제는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이 아니라 2025년도 이후에는 승강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족구 동호인들은 족구장조차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건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족구를 J7, J8부 리그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제 대한민국에서 족구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승강제 시스템, 승강제 통합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나는 감히 J3, J4 리그에서는 못 뛸 거야. 나는 J5 내지는 J6 리그에서 뛰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리그가 오픈이 되면 바로 참가 등록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승강제는 승강제대로 따로 나는 동네 족구는 동네 족구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별개다라고 선을 그시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요. 어쨌든 J5는 경험상 참가를 하시는 걸 최대한 독려를 드리고 내가 J5에서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리그 참가를 해봤는데 10번의 리그를 참가해서 1승도 못 해봤다.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 J5가 기초적인 자리를 잡아갔을 때 판단을 했을 때 J6, 7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J5에서 3,000팀 이내에서
정치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J6, J7에 해당되는 수준의 팀들은 족구장 근처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은 저희가 약속드리고 계속 증설을 시켜나가되 전제 조건은 참가팀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고 어쨌든 경기인 등록 자체가 최소 10만 명 이상은 넘어야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리는데 무리 없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승강제를 완결시킬 수 있다. 간단한 예지만요. 저희가 막상 오픈을 해서 올해부터 이 J5를 시행을 했는데 참가팀이 500팀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J4는 그 절반의 배수인 250개에서 200개 팀도 안 될 거고요. J3는 거기에서 80개만 팀 가지고 J3 리그가 들어갈 겁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 체육은커녕 자체 1년 리그에서 사업이 정산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 목표는 최대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서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1년 차이는 어쨌든 3,000개 팀 이내에서 충분한 리그가 소화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나머지 제7조와 제8조, 제9조 사항은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협회의 경기인 등록 및 대회관리위원회 규정과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이적에 관련돼서는 다만 차이가 있을 때 있는 내용만 참고하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이적 기간은 3라운드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한다. 3라운드 종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별 라운드 자체가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시도 회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눈에 안 띄시는데 좀 이따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라운드 자체가 최종적으로 3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는 자유롭게 이적이 되지만 라운드 진행 중간에는 나 이 팀하고 도저히 마음에 안 맞아 이적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 자체를 라운드로 환산했을 때 반드시 3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나 이적이 된다라는 내용 참고를 하시고 그 이전에 이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잔여 라운드는 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수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참가 등록을 할 때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9조 제2항 참고하겠습니다. 팀 리그는 매월 한 개 라운드를 진행하며 라운드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1라운드 기준으로 모든 팀 간 풀리그 경기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 말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개 팀이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풀리그로 10바퀴가 도는 걸 한 개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를 최소 3개 라운드를 돌린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는 플레이오프, 아까도 말씀드린 권역별, 시군구별, 리그별 우승팀들만 따로 모아서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대회를 해서 최종 거기에 토너먼트에 진출한 64개 팀은 J4로 자동 승격. 그러니까 올해는 첫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승격만 있지 강등은 없겠죠. 그래서 내년 사업에 3부까지 확장한 3, 4, 5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4부로 올라갔던 64개 팀 그리고 4부로 등록했던 880개 팀 중에 64개 팀은 다시 리그 결과에 따라서 J5로 강등되겠죠. 내후년 24년도에는 1부부터 5부까지 전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팀의 배수대로 1부에서 2부는 2팀, 4팀, 8팀, 16팀 이렇게 해서 서로 승강이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뭐든지 라운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리그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제10조 최대한 중앙에서는 그 시도에서 기획한 일정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시도 관리자가 나중에 7월 이후에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각 시도별로 수립한 리그 자체는 각 시도 관리자가 총괄 책임을 지며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저희 중앙의 총괄 관리자가 이제 승인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시도 관리자가 결정한다. 3항
아까 말씀드린 3라운드 기준은 올해 2022년도 J5 기준이 되겠고요. 본 리그는 J1은 6라운드 2회 풀리그, J2와 J3 리그는 6라운드 1회 풀리그, J4와 J5는 3라운드 예선리그 본선 토너먼트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기초 리그는 3라운드 풀리그를 원칙으로 하고 3라운드 풀리그 후에 본선 개념의 플레이오프 즉 토너먼트를 한번 해서 토너먼트의 1등부터 64등까지는 승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좀 더 질의응답 때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분적인 내용들을 요 설명에 준해서 좀 이따가도 더 브리지 컨설팅 업체 김진호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 넘어가겠습니다. 승강제도 시행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를 하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상 부분 J5에서 J4로 각각의 승격을 할 때는 승격 지원비 그리고 메달, 트로피 그리고 각종 시상품을 전달해 드린다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그의 연기 및 취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또는 지금처럼 감염병이 재확산해서 전체적인 국가 비상사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리그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말씀인지는 압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모기획 사업이고 성과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리그가 7월, 8월에 시작해도 리그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채 4개월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 또는 취소가 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채 50%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년 평가에 굉장히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는 무리해서라도 많은 리그를 소화한다라고 좀 협조해 주시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규정은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감히 짐작을 하고요. 2장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서 한번 짧게 굵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그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리그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가장 기초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를 바탕으로 협회에서 정하여 구성하는 KJA 승강제 리그를 말한다. J5 리그는 시군구 행정구역으로 J4 리그는 시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그 위에 J1, 2는 중앙 행정리그 전체 전국 규모의 리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는 1년 단위로 진행하며 협회가 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호 보겠습니다. 총괄관리자는 아까 사업 설명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드렸던 중앙 총괄관리자를 의미하며 이 총괄관리자는 또 추가적으로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회계관리 담당자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2명의 관리자가 사업 총괄관리자가 회계관리자와 함께 17개 시도관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 시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감독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물론 그 밑에는 시군구 관리자가 있고 다른 종목 단체는 시군구 관리자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디렉터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 기초단위 기구에서 이 사업을 그야말로 실무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디렉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굳이 외래어를 쓰지 않고도 일률적으로 중앙관리자, 시도관리자, 시군구 관리자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관리자에 대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시군구 관리자는 말 그대로 그 리그, 해당 리그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선수로 뛰거나 심판 활동을 하거나 운영 요원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됩니다. 관련 내용 정독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추후에 다시 한번 실무 미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 심판은 당연히 대한민국 족구협회 공인 심판이어야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회와 병행을 해야 되는 심판 배정 부분에서 각 리그별로
대회 경기 리그 수라든지 라운드 수를 저희가 종합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심판들이 각 시군구별로 몇 명이 될지 며칠 동안 몇 명이 소요가 되는지를 사전조사한 다음에 이 승강제 리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강습이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그 전과 중에도 실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은 각 시도 그리고 대한민국 족구협회 심판위원회와 협의 후에 여러분들이 리그를 원만히 소화할 수 있는 심판 배정에 대해서 교육 후 진행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스포츠 응급 처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라운드 제7호 나와 있죠. J1부터 J5 승강제 리그 경기가 열리는 하루 기간을 말하며 1라운드는 하루의 경기가 종료됨을 원칙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대회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10개 이상의 코트를 쳐야만 10개 팀 또는 20개 팀 이내에 이 리그가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소화 가능한 정도로 물론 나노 단위까지 그 기준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면 라운드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그 리그를 총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최소 단위를 10개 팀으로 뒀는데 아까도 몇몇 분이 밖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2개, 3개, 4개 시군구를 합쳐도 10개 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10개 팀이 되지 않지만 라운드 자체를 3라운드 이상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리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광역시라든지 이 족구 어쨌든 특별히 팀이 많이 접수하는 팀들은 10개 내지 20개 또는 30개 이상 팀이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 A리그, B리그, C리그에서 리그 자체를 3개 또는 4개로 중복 승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그 자체가 돌아갈 때에 한 개 시도에 한 개 리그가 돌아간다 또는 한 개 시군구에 한 개 리그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많은 팀들을 유도해서 참가 독려를 해주시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참가자들이 리그를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제 리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 사무실장에서 지금 이 승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잘 만들어져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모든 등록, 신청,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이 가능한 업체 그리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현황들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별점 1부터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보고서식 같은 건데요. 요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요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자료고 실적에 대해서 반드시 총괄관리자를 통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책으로 보고가 되어야만 반드시 그 정산이 되고 이루어지는 일련의 필수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시군구 관리자는 당연히 시도관리자한테 월별 정기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시도관리자도 당연히 중앙총괄관리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표기된 일지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은 이렇게 가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 승강제가 아까 제가 이제 개요에 족구 승강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 승강제가 왜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브릿지 컨설팅 김진우 팀장을 모시고 앞에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브릿지 컨설팅의 체육팀 컨설팅을 맡고 있는 체육팀 팀장 김진입니다. 일단 지금 이 사업명이 원래는 디비전 리그 사업이었어요. 2020년, 21년도까지. 근데 승강제 리그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왜 시작된 거냐면 2016년도에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사업이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기구는 통합이 됐는데 사업이 통합이 안 되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이게 조직만 합쳐졌지 사업적으로 계속 분리되어 있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다 분리되어 있다. 이거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저 디비전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승강제 리그를 이제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정말 많은 체육 예산 중에 거의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디비전이라는 이 시스템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흔히 저희가 디비전이랑 승강제를 조금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디비전 시스템은 그냥 이 부를 나눈 것 자체를 말을 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걸 나눠놓은 거를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팀 간의 이동, 승격과 강등이 되는 것. 그래서 승강제가 되는 거거든요. 야구로 따지면은, 야구는 프로 1부는 2부로 내려가지 않죠. 푸처스에는 선수들만 내려가지 팀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디비전을 갖춰놓은 거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2부로 떨어지죠. 2부에서 1부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승강제까지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일단 부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그들의 이제 수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족구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대회를 나가면 그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의 공을 아예 받지도 못한다. 그럼 그다음부터 대회를 안 나가겠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팀들끼리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등급을 나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년도에는 저 팀을 상대로 뭐 2점밖에 못 냈는데 그 다음에는 3점을 내고 4점을 내면 그거를 목적으로 이제 참가팀이 꼭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팀에 어느 정도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참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족구로 따지면 제하위 리그인 J5 리그가 있다고 한다면 축구는 K7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축구는 K1이랑 2는 기존의 프로리그라고 해서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K3가 있었고 내셔널 리그가 사이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해체하고 통폐합해서 3, 4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아마추어 리그를 7부부터 5부까지를 연차적으로 이제 쌓아서 17년도에 7부, 18년도에 6부, 19년도에 5부까지 만들어서 이제 축구는 아마추어의 5부, 6부, 7부는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이 과정을 새로운 세 종목에 투입하자 해서 야구, 탁구, 당구가 신규로 채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족구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추가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축구의 그 등급을 보시면은 여기 이 사이사이에는 지금 이 승강의 표시가 없죠. 아마추어 리그는 승강이 되지만 세미프로랑은 안 되고 세미프로끼리는 되지만 프로랑은 되지 않아요. 축구는 이 그룹과 이 그룹과 이 그룹 간의 차이가 예산으로 따지면 1,000만 원대 한 40억 미만 여기서부터는 뭐 100억 이상 이 예산의 규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벽을 허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구도 그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저 최상위 리그까지 최하단의 J5에서 J1까지 어떻게 연계를 하실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각 종목단체로, 종목단체에서는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그래서 시도 종목단체에서는 상부리그를 관리하게 되고요. 시군구 종목단체에서는 각 기초단위의 하부리그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 디비전 리그 그리고 승강제 리그의 문제점은 성과는 있었어요. 축구와 같이 겉보기에는 1부부터 7부까지를 다 만들어낸 그런 성과는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등급 간의 그룹 간의 승강은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승강제 리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와 그 많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이 선행 과제고요. 또 하나는 인력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참가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리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참가팀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 리그를 어떻게 동호인들한테 홍보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외에서는 이 디비전, 그러니까 승강제 리그가 그 종목 활동의 중심이에요. 다른 종목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구 이 승강제 리그가 생기면 저희는 뭐 지자체에서도 협회 장기 뭐 하고 사단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막 대회를 많이 열고 지역에서도 막 월마다 대회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매주 승강제 리그가 주말마다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대회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이들의 그 오피셜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 다른 대회를 나갈 그 유인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진데 우리나라는 승강제 리그가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이 승강제 리그가 후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수많은 대회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대부분 종목단체에서는 결국 상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상금으로 그걸 해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많은 대회, 그러니까 많은 그 디비전의 수많은 팀들, 그 1부부터 5부까지 그 팀들한테 다 상금을 줘가면서 근데 이 팀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그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금으로는 그걸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여기 계시는 그 시군구 담당자분들, 뭐 심판분들, 그 이하 관계자분들이 팀을 모집하거나 이 선수들을 모집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신규 새 종목단체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1차 년도에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일단은 많이 모아야 되니까 잘 아는 팀들한테 연락해서 그 숫자만 채운 거예요. 그 숫자만 채웠는데 참가를 해보니까 뭐 그 팀들이 참여 동기가 뭐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지거나 그러면 1, 2라운드 만에 다 포기해요. 그러면 리그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이걸 왜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잘 아는 시군구 담당자가 참가하라고 해서 참가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저희가 다 같이 이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만 족구인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들한테 참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거를 너희들한테 우리가 어떤 것까지 바라보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다.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중앙에서는 큰 틀에서의 그 기준들은 다 잡아놓으셨을 거예요. 앞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그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의 그 특색이 또 있고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의 그 자율성은 일부는 보장을 해줘야만 잘 되더라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은 한 경기장, 특정 경기장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다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나면 팀 간의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매주 경기가 열릴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축구에 전제된 부분이긴 한데 클럽 라이센스라는 거는 이 승강제 리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A라는 팀이 참가했는데 그 J4로 이제 승강이 됐어요. 그리고 J4로 승강이 돼서 경기를 해봤는데 J5로 강등이 될 차례인데 강등은 싫으니까 그냥 팀을 해체한다던가 J5에 참가했다가 우리 팀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해체해서 원래는 페널티를 받고 그 다음에 J5로 참여할 수 없는데 그 페널티를 안 받게 해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나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승강제 리그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1차 년도에 200개 팀이 참여했다고 하면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2차 년도에도 참여하게끔 하는 이 참여 인구가 확장이 돼야 되지 이게 계속 해체되고 다시 생기고 해체되고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발전을 못한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 축구도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족구도 이제 1차 년도에 해보시면 해봤는데 뭐 성과도 별로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된다 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잉글랜드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사실은 노동자들끼리 만든 동호회였어요. 노동자들끼리 만든 동호회였는데 그것들이 그 지역에서 선수들이 잘하니까 잘하는 팀들끼리 팀을 만들고 또 잘하는 팀끼리 팀을 만들고 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구성하게 된 건데 사람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가 뭐 처음부터 생기고 맨체스터는 처음부터 되게 유명한 팀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한 100년이 걸린 거거든요. 노동자 팀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이 되기까지. 근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겼으니까 100년이 걸린 건데 저희는 정부에서 지금 종목당 뭐 20억, 이 사업 자체에는 한 150억, 2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과를 그들도 뭐 10년, 20년을 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단체들에서 단기간에 포기를 하고 빠져나가면 문체부에서도 결국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목표치에 100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50, 60을 매년 계속 지속하다 보면 70, 80이 될 거잖아요. 그런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종목이 엘리트가 잘 돼 있는데 생활체육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생활체육만 있고 엘리트가 안 되거나 일부 인기 종목들은 그게 이제 균형 잡히게 되지만 대부분의 종목 단체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굉장히 소수로 돼 있거나 경기장 섭외가 어렵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돼 있냐면은 그 단체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그 법인 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팀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동호회가 뭐 규정도 있고 뭐 임원진들도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 법이라는 게 생겼고 법인화된 단체들이 그 각 종목 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권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승강제 리그를 하는 족구협회를 포함한 다른 종목 단체들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클럽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승강제 리그에 참여하는 그 팀들부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선행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린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 그리고 지역대회랑 어떻게 이거를 같이 상생하고 나중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들을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그 토너먼트 대회나 단발적인 대회, 상금 대회 그 인식이 굳어져 있는데 이 인식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종목단체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축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랑 세미프로, 아마추어 간의 승강은 안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프로 당구협회랑 대한당구연맹이 나눠져서 그 선수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근데 이 디비전은 결국에는 생활체육부터 엘리트 프로까지 연계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단체 자체가 지금 분리돼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풋볼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 야구가 기존의 그 게임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의 제도 안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를 그대로 그 안에서 4인 야구를 그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딜레마가 있었고요. 탁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엄청 크죠. 그 탁구에 대한 규모가 엄청 큰데 각 지역마다 족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스 체계가 각자 나름의 부스 체계가 있고 하지만 그게 시군구 안에서의 부스 체계와 시도로 올라갔을 때 그 개인의 부스와 전국에 갔을 때 그 부스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문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탁구협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기 모이신 그 담당자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그 사업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이 족구를 제가 놓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이 승강제 사업, 그러니까 족구를 포함한 다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 업무들을 각 역할, 그러니까 총괄 관리자, 시도 관리자, 시공 관리자, 심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150명, 180명의 시군구 관리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그래도 한 80, 90%는 이 조건을 충족하셔야 어느 정도 그 10명, 20명, 30명 정도의 조금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겠지만 뭐 절반 이상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이 승강제 리그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대회 자체는 잘 운영하시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디벨롭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 시군구 단위에서는 현업도 있으시고 여기에만 몰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서 현업만큼의
그 인건비도 보장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로 다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 안에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지역 단위 안에서 예를 들면 시군구 담당자 선생님들 안에서도 각 시도에서 모여서 뭔가 그 의논하고 더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해야만 이게 되지.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시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종목에서 오래 잔뼈가 굵으신 분이 아무런 행정 처리나 그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시고 밑에 사람들을 다 부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시도는 그 다음에 참여를 안 하게 돼요. 시도관리자는 편하니까 하고 싶지만 시군관리자는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흐지부지 하다가 그 지역이 아예 자체적으로 빠져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지역의 손해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 투입해야 되는 그 지역은 많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시는 지자체들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사업이 이제 지원이 되게 돼요. 아까 천양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하시겠죠. 이게 올해는 등록이 그렇게 큰 기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시군구별로 그 지원하는 예산에 차등을 둔다고 할 경우에 축구는 이미 차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6개 팀 리그가 있고 20개 팀 리그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등록돼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은 팀이 있고 우리한테 더 많은 예산을 줘야 우리 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리그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 지역은 등록된 팀이 6개 팀이고 B 지역은 40개 팀인데 똑같이 6개 팀이 운영할 수 있는 리그의 지원비를 주면 거기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 데이터, 가장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결국은 등록이에요. 그 등록을 가지고 리그를 구성하게 될 테고 그 리그를 구성해서 운영해보면 각 의견들이 이제 나오시겠죠. 이제 심판 선생님들, 신구 담당자 선생님들, 그리고 시도 관리자 선생님들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차년도 계획을 이제 수령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을 짤 때 결국엔 또 다시 그 차년도에 데이터를 보게 될 거예요.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고 몇 팀이고 지역마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리그를 구성하게 되겠죠. 어느 지역은 규모가 늘어나고 어느 지역은 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지역이 늘어나고 연령도 늘어나고 이거는 한 5년 10년 뒤에 얘기긴 하지만 이 안에서의 내용은 올해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가까운 선생님, 그러니까 지인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 족구를 하고 계시는 동호인분들한테 포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족구 안에서는 지역의 예산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승강제 리그 사업에 150억, 200억이라는 사업 그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종목한테 줄 때도 똑같아요. 족구협회는 등록 인원이 1000명, 야구협회는 등록 인원이 500명. 그럼 당연히 족구협회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 그쪽에서. 그 데이터가 결국엔 저 동호인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게 그냥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목 단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족구협회에서 많이 따야 지역에도 더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각 종목단체 중앙에서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느 지자체의 그 담당자분들이 오셔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기존의 대회들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기존의 대회랑 조금 다른데 대회 자체가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전문성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승강제 리그로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손쉽게 그 행정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는 결국에는 이게 가장 낮은 저변, J5가 지금 가장 낮은 저변이고 나아가서는 J6, 7까지도 확장될 예정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J6, 7 또 그 이하까지를 족구협회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늘어났을 때 그들을 이 승강제 리그에 어떤 그 포인트를 주는 대회로 인정을 해주고 그 각 대회에서 포인트를 쌓은 팀들이 J5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J5부터 족구협회는 J6가 될 수 있고 J7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하의 그 대회부터 J1까지의 대회에 예산 그
이 승강제 리그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에서 자연히 승강이 이루어지고 잘하는 팀들은 점점 올라가고 기존의 뭐 준 실업에 해당하는 그 팀들이 이미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 안에서도 선수가 뭐 트레이드 될 수도 있고 팀 자체가 승강이 되면서 선수들은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더 선수들이 그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리그가 생기면 뭐 단기적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요. 한 개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 뭐 20명에서 30명이 필요한데 지금 족구에서는 시군구 리그만 한 1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씩만 잡아도 1,500명의 일 인건비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이 족구 리그에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고 하면 본업이 당연히 다들 있으시겠지만 주말에 내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수작으로 이 리그에 뭐 운영진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선수를 참여하고 내 주변의 인들에게 이 운영 인력을 참여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파이가 점점 커져서 족구 이 인프라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족구인들에게는 새로운 유행이 되겠죠. 기존의 그 토너먼트에서 단발적으로 1박 2일 모여서 대회하고 끝나는 형식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그냥 예상이 되는 뭐 3월부터 11월, 뭐 10월까지는 우리가 매달 아니면 매주 무슨 요일날 어디에서 경기를 한다. 그 팀에 우리 팀은 뭐 더 나가면 이런 팀들도 생길 거예요. 팀 내에서도 J3에 나가는 팀이 있고 팀 J5에 나가는 팀들도 있고 그 인프라가 더 커진다. 팀 내에서도 커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델이 생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럽법에 의해서 그 스포츠 클럽들에 대해서 이 스포츠 클럽이라 하는 지금의 동호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동호회들이 클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게 되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을 하면 스포츠 클럽을 육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협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도 해주고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족구 사업에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수주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이제 연차가 지나고 나면 이 법 자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족구 클럽들, 그러니까 지금의 동호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선생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승강제라는 것 자체가 축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들도 아직도 뭐 10년, 20년 뒤를 봐야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족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 족구 전체 발전을 하는데 내가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족구 리그도 잘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